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정말 무더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퇴근길 전에 비가 또 억수로 잠깐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날씨도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밤사이 미국 증시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빠진 걸까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미국 3대 지수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정 좀 받았는데요. 정말 시장의 악재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증권 탑3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3대 지수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요. 그죠? 지난 2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1.2% 레벨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얼마 전만 해도 1.7%가 넘어가면서 그래서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장기물 즉 긴 10년물이면 내가 지금 채권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이자를 받다가 10년에 딱 되는 시점에 원금을 찾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1.7%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왜 내려와? 야, 경기가 그렇게 좋다면서 왜 이건 내려오지? 최근에 리오프닝,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또 보니까, 야, 그렇게 골디락스, 경기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어.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은 건 다시 재침체, 침체가 다시 온다. 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10년물 국채는 지금 1.7%까지 내려왔지만 이제 단기물 국채 있지 않습니까? 단기물은 2년물이 되겠죠. 미국채에서 제일 단기물 2년물이라고 치면은 보통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되게 좁혀진 거예요. 2년물은 오히려 올랐고 10년물이 다시 낮아지면서 이게 좁혀지면서 리스크 위험자산 선호도가 많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밤새 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옐런 재무부 장관 발언에 미중 갈등 재부각. 트럼프 정부 시절에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정을 좀 일부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 이런 무슨 뜬금포 소리가 나왔고요.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일일 확진자도 또 3만 명 가까이 되는 모습입니다. 5월 이후에 거의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무려 일일 확진자. 근데 미국에는 이 3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사람이나 1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 그러니까 2차까지는 못 맞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치사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 증시 하락을 이끌 만한 재료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정 받을 때가 좀 거침없이 달려서 좀 나온 게 아닌가. 이유야 어느 것이든 갖다 붙이면 주식시장 항상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좀 장중에 컸던 것 같아요. 12시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패닉 수준일 텐데요. 이게 결국 유동성, 그죠?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었던 어떤 자산군이 아니었나, 그죠? 에셋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점심시간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코스피, 그쵸? 11포인트.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떨어졌네. 미국 대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코스닥 조금 조정받았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아까 말씀하신 점심시간 지나서 13시 이후에, 그죠? 급락을 했어요. 코스닥 차트는 여기 안 나오는데, 요건 수급입니다. 요거 보라색은 개인 수급, 그죠? 개인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여지없이.
그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장창 팔았고요. 노란색.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 오늘 하루 종일 금융투자의 차익거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들어왔고요. 오늘 테마별 시세는 어제도 제가 메타버스 고공인지 언제까지까 뭐 이런 거를 올렸는데 이 메타버스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 또 알체다 인공지능 뭐 카메라 이런 그죠? 이것도 스노우가 대주주인데 스노우의 100% 주주는 또 네이버잖아요. 네이버랑 연관됐었고요. 제페토 관련해 가지고 뭐 에이트원 국방 관련된 것들에 대한 XR 이런 것들 결국에는 또 가상현실 그죠? 뭐 원전 발전소 해체 이런 것들은 오늘 뭐 전력 비상 이런 것들 증강현실 자 거기 탑을 보면 메타버스 AR VR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mRNA 이런 것들 뭐 크래프톤이 곧 상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테마의 특성을 좀 갖고 오늘 시장을 움직였다. 강한 시장은 아니었는데 약세에서도 역시 종목별 그죠? 종목별 흐름은 상당히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였는데 메타버스는 이게 지수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의 전체 합이 2.58% 올렸으면 완전 강세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주식 분석하는 남자 저의 픽픽픽 종목입니다. 이거를 제가 매일 3개를 후보군을 말하고 그 중에 하나를 3개를 다 말하면 좋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기엔 저도 너무 지치고요. 제 방에 지금 선풍기가 없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픽픽픽 종목 3개를 항상 고를 거는 맞을 거고요. 없는 날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중복되면은 결국 중복됐던 것 중에서 안 했던 종목을 뎁스 있게 좀 뎁스라긴 보이긴 좀 그렇겠는데 좀 그래도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가질 거고 이건 단타용으로 절대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SK 머티리얼즈 그죠? 미국의 그룹 14 배터리 소재 합작회사 설립 이걸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최태원 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부부터 서부까지 완전 돈다고 하는데 최태원 회장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얘기는 제가 UAM, 얼반 모빌리티, 도시명 항공 이쪽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뭐 플러스는 안 냈지만 기존의 방위 산업을 갖고 있죠. 이 회사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인수한 회사가 뭐죠? 뭐 세트랙 I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인데요. 세트랙 I 영상을 유튜브에 제 채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UAM도 관련한 테마성으로 좀 올렸었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주목하자. 요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 앞으로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핌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애플이 드디어 뭐 아이폰 13에 OLED를 전면 뭐 채택한다 그런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꼭 애플 얘기가 아니라 중국 쪽에 대해서 OLED 시장 이쪽 정말 이제 앞으로 커질 텐데 이 마스크 그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S 마스크나 뭐 F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다 이게 마스크가 좀 규격이 다른데 핌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죠?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업체인데 상당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중국 쪽에 결국에 법인도 있고 중국 쪽에 캐파 증설도 결국 계속 궁극적으로 하면서 클 회사가 아닌가 기술력으로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SK 머티리얼즈를 그 중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회사가 그냥 간단하게 봤습니다. 뭐 하는 회사야? 옛날에 이게 아주 옛날에 제가 주식 처음에 접근했을 때 소디푸신 소재라고 했었고요. 정말 그땐 시총 정말 작았었고 이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나 했는데 이거 지금의 OCI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동양제철학이라고 여기 원래 자회사였어요. 그러다가 SK가 인수하면서 SK 머티리얼즈로 됐고 대표적인 소재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을 좀 높게 장비주보다 높게 주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가스 뭐 전해질 뭐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사업까지 하겠다고 계속 얼마 전부터 나왔었는데 오늘 그게 회사 설립한 그런 뉴스가 그죠? SK 머티리얼즈 그룹 14 이게 결국 뭐냐면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특허를 보유한 그룹 14과 합작을 하면서
그리고 폴틴과 SK 머티리얼즈의 합성어로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작사 지분의 75%는 SK 머티리얼즈가 가져갈 예정이고요. 실리콘 음극재 아시겠지만 기존의 양극재가 아닌 양극재에서 음극재 쪽에 대해서 이 실리콘을 쓰면은 기존 음극재 대비 주행거리, 충전 시간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기차가 앞으로 더 상용화 될 거고, 지금 뭐 탄소, 그죠? 탄소 중립 이런 것들 유럽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내연기관의 차량은 뭐 아마 2035년 이후부터는 아마 못 볼 텐데요. 어쨌든 전기차에서 대개 주행거리, 충전시간, 파워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LNF가 뭐 어떤 것도 양극재 중에 NCMA 결국 니켈 함량이 높아서 파워를 더 출력시킬 수 있는, 그래서 LNF가 그쵸 결국 테슬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건데, 뭐 음극재 중에서도 실리콘을 쓰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소재를 만들면서 거기에 계열사 그죠 SK 머티리얼즈가 공격적인 증설을 같이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오늘 그죠 의미 있는 신고가를 냈어요. 이게 2012년부터 21년까지 주가이기 때문에 거의 10년치 주가입니다. 28,500원이었어요. 2015년, 2014년. 그럼 7년 만에 40만원, 거의 13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삼성전자가 지금 못 들어오는 거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안티를 했다 이런 신문이 있는데, 안티가 아니라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회사도 성장을 이렇게 보이다가 여기 요 구간 2016년부터 20년 구간 그쵸? 어려웠습니다. 주가는 계속 갇혀 있었어요. 캐퍼 증설 늘리고 뭔가 사업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해가면서 코로나 때 급락했던 주가를 견인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특수 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플러스 2차 전지용 음극재 여기에 들어가는 그쵸? 소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예상이 이렇거든요. 매출액이 2,800억, 영업이익 670억. 1분기에는 요 정도 나왔었고요. 올해 예상이 그래서 1조 1,600억 컨센이 잡혀 있고, 영업이익 2,900억 정도. 작년보다 성장하고 있고요. 그죠? 성장하고 있고, 19년이랑 20년은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매출은 점프업을 했는데, 요새 보면은 매출이 점프업 없이 이익만 늘어나는 건 좀 그렇고요. 매출이 같이 늘어나야지 시가총액의 크기가 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시장에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8년 대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거의 1,000억이나 늘어나는 숫자고요. 그래서 4년 만에 매출액은 거의 퀀텀 점프로 하는 2배가 일어나는 실적. ROE가 수치가 너무 좋죠. 30% 레벨까지 올해 예상 실적대로 나오면 정말 좋게 나옵니다.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주가가 퍼가 흔히 말하는 PER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업이익률과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너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자세히 얘기 안 할 거, 세트레가이 영상 올려놨다고 했는데, 이 세트레가이 그리고 하나시스템 그쵸? 이 두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앞으로 성장하는 정말 그죠? 섹터라고 보는데요. 메타버스랑 같이 이쪽 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상을 제가 구독하시고 보시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SK 머티리얼즈 얘기 드렸어요. 머티리얼즈 얘기 드렸고, 그리고 지금의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다. 이 우려는 있지만 그쵸? 이게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다시 올라오는 관점에서 이게 어떤 코스피든 S&P 500이든 이게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2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 시즌에 결국 다가서면서 조금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생각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도 확인은 아직 안 되지만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냥 기업들의 기본적인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면은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우려되는 테이퍼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될 거다 이런 소식도 최근에 있었는데 결국엔 경기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가지고 테이퍼링을 빨리 시행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사실 제일 우려 요소였는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델타 변이 때문에 그죠? 델타 변이 때문에 경기 회복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게 느려지거나 만약에 침체되면은 이 테이퍼링이나 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죠? 그거를 확인하고 가자는 게 지금 파월이나 연준의 생각 같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오늘 코스피 조정이나 그죠? 밤사이 미국 조정을 보면은 올라온 만큼에서 좀 일부 조정을 받은 거지 지금 10% 조정을 받았습니까? 지수가 너셀 같은 중소형 지수는 미국에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크나큰 우려는 사실 어떤 매크로적인 요소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SK머티리얼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계속 매일 영상을 올릴 텐데 제가 매일 똑같은 종목을 매일 다른 종목을 얘기하기보단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하루에 3개씩 일단은 포인트 픽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아니면 신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도 날씨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